단원명이 뭐라고요? 자연수의 혼합계산입니다. 혼합계산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이 섞여 있는 계산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칙과 순서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규칙과 순서 알아볼까요? 먼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하고 빼기만 있는 식들, 그 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무엇? 자, 이게 뭘까요? 괄호예요. 괄호가 있으면 얘는 특별한 아이. 괄호는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계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괄호가 있다. 그럼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39 더하기 26 빼기 11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39 더하기 26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에 빼기 11을 해서 54를 구합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자, 짠. 85 빼기 49 더하기 9는 27인데 여기 무엇이 보여요? 이 식에서 자, 보이나요? 괄호가 보이네요. 노란색이어서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괄호가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괄호 안의 것을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49 더하기 9는요. 몇이 되나요? 58이 됩니다. 그래서 85 빼기 58을 계산해서 27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는 계산들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되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계산한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곱셈, 나눗셈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역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 맞추는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괄호. 괄호가 있으면 얘는 어떤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계산해 준다. 그래서 42 나누기 7. 자, 42 나누기 7 곱하기 2가 있으면요. 어머, 여기 어떤 것이 있죠?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있네요.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은 42 나누기 7. 를 계산해서 6을 구하죠. 그 다음 그 계산한 값 6에 곱하기 2를 해서 12가 나옵니다. 이 식을 볼까요? 이 식은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있구나. 순서대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무엇이 보여요? 삐뽀 보입니다. 무엇이요? 괄호가 보이네요. 자, 괄호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4 곱하기 2는 8이 됩니다. 48 나누기 8은요? 6이 되지요. 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은 순서대로 하되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계산한다. 우리 알고 있던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선생님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자꾸 정리해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가볍게 터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응용 문제를 풀면 더 재미있게 신나게 풀 수 있겠죠. 3번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어요. 이때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계산할까요? 아우 시끄러. 대답했네요.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무엇? 더하기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죠. 빼기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죠. 곱하기부터 계산하나요? 맞아요. 곱셈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곱셈이 맞는데요. 만약에 이 식에 또 무엇이 있어? 괄호.
만약에 괄호가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곱셈보다 괄호를 더 먼저. 괄호는 무조건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곱셈이 있으면 곱셈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9 더하기 8 빼기 6 곱하기 3이라는 식이 있어요. 지금 봤더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네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6 곱하기 3을 계산해야 됩니다. 6 곱하기 3은 18이에요. 그러면 19 더하기 8 빼기 18이 되죠? 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9 더하기 8 해서 27 먼저 계산하고요. 27 빼기 18은 9가 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괄호가 만약에 쳐져 있다. 그러면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괄호가 있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하기. 선생님 조금 전에 안내했던 내용이죠. 지금 봤더니 무엇이 보여요? 빼기, 곱하기, 더하기. 그래서 곱하기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모두 보여요. 우와, 괄호도 보이네요. 원래 곱하기여서 먼저 계산하려고 했는데 괄호까지 쳐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먼저 계산해야겠죠. 4 곱하기 5는 20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게요. 20. 32 빼기 20 더하기 2예요. 자, 빼기하고 더하기 있네요.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32에서 20 빼면 12가 되고요. 12 더하기 2는 14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덧셈, 뺄셈, 나눗셈. 무엇부터 계산할까요? 바로 나눗셈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3 더하기 35 나누기 7 빼기 6을 계산할 때는요, 지금 봤더니 더하기, 나누기, 빼기가 있네요.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눗셈이다. 그래서 35 나누기 7을 먼저 계산합니다. 35 나누기 7은요, 5예요. 그리고 13 더하기 5 빼기 6이 되겠죠. 자, 더하기 빼기는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13 더하기 5는 18이 되고요. 18 빼기 6은 12가 되겠죠. 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중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나누기다. 그 다음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나누기보다 먼저 괄호를 계산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괄호가 있는 덧셈, 뺄셈, 나눗셈. 자,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데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나눗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36 나누기 괄호 열고 8 빼기 4 괄호 닫고 더하기 3은 자, 괄호도 있고요. 나눗셈도 있네요. 자, 가장 먼저 괄호안을 계산해야겠죠. 8 빼기 4는 4입니다. 36 나누기 4 더하기 3. 자,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겠죠. 36 나누기 4는요, 9입니다. 9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엇이 보이나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무엇부터 계산할까요?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요,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요. 그런데 선생님, 곱셈하고 나눗셈 중에는 뭐부터 계산해요? 곱셈하고 나눗셈이 모두 다 있을 때는요, 더 먼저 앞에 있는 거대로,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괄호가 있으면, 괄호는 더 먼저, 영순이에요. 더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8번이 가장 중요해요.
괄호가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건 괄호안의 계산을 먼저 합니다. 괄호가 가장 먼저.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곱셈이나 나눗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다 있을 때는 순서대로 먼저 나온 것부터 계산합니다. 그 다음 덧셈, 뺄셈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우리 자연수의 혼합 계산 방법 중요한 내용들 알아봤고요. 이제 빠바바바바바방 대망의 문제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기대되나요? 기대 안 된다고요? 기대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짜잔!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제 파일을 첨부해 주었는데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푼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봐봐요. 문제를 확대 오, 엄청 크게. 자, 보여요? 엄청 크게 확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문제를 보고 지금 공책하고 필기구를 가져와서요. 자, 공책에다가 문제를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시간 2분 주겠습니다. 자, 2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 선생님과 함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볼까요? 잘못된 부분 고치고요. 알맞게 계산했을 때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봤더니요. 74 빼기 괄호 열고 25 빼기 13 괄호 닫고 더하기 5가 있네요. 자, 지금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인데요. 자, 순서대로 계산하려고 봤더니 뭐가 보이나요? 친구들 찾았나요? 바로 괄호가 보이죠. 괄호가 보입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겠어요. 자, 25 빼기 13, 그러니까 1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74 빼기 12 더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뭔가요? 괄호 먼저 계산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억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 계산함.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바르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74 빼기 괄호 열고 25 빼기 13 괄호 닫고 더하기 5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괄호를 계산합니다. 괄호 안을 계산했더니요,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74 빼기 12 더하기 5는 자, 74 빼기 12는요, 얼마가 되나요? 바로 62가 되겠죠. 그리고 62 더하기 5를 계산하면 6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7이죠? 자, 잘못 계산한 부분은요, 바로 기억이고요. 정확한 답은 67입니다. 오, 맞은 친구 있나요? 첫 문제였는데, 우리 친구들 다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을 잘못한 사람 찾고요. 또 잘못한 사람의 그 정확한 답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친구들 역시 선생님이요. 시간을 2분 줄게요.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라랑 민지랑 철수 중에 잘못 계산한 사람 찾아볼게요. 먼저 소라부터 확인해 보죠. 자, 소라식을 봤더니요.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아우 눈에 띄는 애가 있네요. 무엇이 보여요? 괄호가 보이네요. 괄호 먼저 계산해야겠죠? 12 나누기 4는 몇인가요? 12 나누기 4는요 3이 됩니다. 그래서 소라는 8 곱하기 3 곱하기 7입니다. 곱셈이 있네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8 곱하기 3은 24고요. 24 곱하기 7은 친구들 계산했나요? 24 곱하기 7은 168이 됩니다. 그래서 168 딩동댕 소라는 바르게 계산을 했군요. 이번에는 민지입니다. 자, 민지는요. 볼게요. 친구들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144 나누기 괄호 열고 6 곱하기 3 곱하기 6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나눗셈, 곱셈이 섞여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죠. 괄호가 눈에 띕니다. 6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6 곱하기 3은 18 좋았어요. 그러면 민지는요. 144 나누기 18 곱하기 6입니다. 아이고 숫자 크다. 계산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계산했죠? 144 나누기 18 몇 나왔나요? 다 풀었는데 계산에서 살짝 실수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5학년인데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곱셈이 헷갈려서 곱셈 부구가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자, 144 나누기 18은요 8이 됩니다. 8 곱하기 6은요 48이 되죠. 오, 48이 정답인데 432라고 썼네요. 그렇다면 민지는 바르게 계산하지 못했어요. 소라는 맞았고 민지는 잘못됐네요. 자, 정답 민지 같은데요. 철수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철수는요. 짠 24 더하기 52 빼기 괄호 열고 72 빼기 38 괄호 닫고 자, 이 식을 계산하려고 해요. 눈에 띄는 거 가장 먼저 괄호안을 계산한다. 그 다음 순서대로 계산한다. 자, 괄호안 72 빼기 38은 몇이 되나요? 계산하면 34가 나왔죠. 그렇다면 철수는요. 계산해 볼게요. 24 더하기 52 빼기 34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니까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24 더하기 52는 머리로 계산해봐요. 바로 나왔어요. 76 빠밤. 76 빼기 34는 자, 이것도 머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나왔네요. 몇인가요? 42 빠밤. 짠! 42 바로 계산했군요.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계산하지 못한, 계산을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지입니다. 맞아요. 민지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민지고요. 자, 민지의 이 식, 민지에게 주어진 식을 바르게 계산하면 답이 몇이 나오나요?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민지 48이 되겠습니다. 숨 좀 돌리고 바로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 계산 결과에서 잘못된 부분 찾아서 고치고요. 알맞게 계산했을 때 값을 구하시오. 우리 아까 풀었던 1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예요. 1번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나 또는 실수를 해서 틀린 친구들은 3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3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 2분 줄게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3번) 문제는 모두 다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지금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으라고 했어요. 잘못 계산한 부분. 지금 봤더니 괄호를 먼저 계산하려고 했는데 괄호는 없네요. 그렇다면 여기 나눗셈, 곱셈이 있어요. 나눗셈, 곱셈이 있을 때는 더하기나 빼기가 있으면 나눗셈과 곱셈을 먼저 계산하는데 지금 더하기 빼기 없이 나눗셈하고 곱셈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132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132 나누기 4는 3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132 나누기 44라고 해서 지금 뭐부터 계산을 했어요? 4 곱하기 11을 먼저 계산했네요. 아니 이럴 수가. 왜 4 곱하기 11을 먼저 계산하나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은 어디죠? 기억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132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4 곱하기 11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됐다. 잘못 계산함. 그렇다면 우리 바르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32 나누기 4는요. 얼마 나왔나요? 계산했더니 33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3 곱하기 11 곱하기 3을 해야겠죠. 33 곱하기 11 몇이 나왔나요? 363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막 답을 다 외워서 하냐고요? 우리 친구들 이미 문제 풀 시간을 선생님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풀기 때문에 조금 빠른 겁니다. 363 곱하기 3을 하면 계산했나요? 얼마나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089입니다. 맞았나요? 1089. 이렇게 정답 쓰는 순간이 제일 뿌듯해. 신나죠? 자, 1089가 알맞은 답이었어요. 그리고 잘못 계산한 부분은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를 공개합니다. 유리하고 지민이가 있는데요. 계산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잘못 계산했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지 까닭을 써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 계산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분이 너무 짧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3분 30초를 주겠습니다. 3분 30초 동안 잘 풀어보세요. 정답을 꼭 맞추기를. 아이고, 선생님이 30초 더 일찍 왔어요. 다 풀었다고. 빨리 정답 확인하자고. 아우성이 들려가지고, 벌써 계산을 했군요. 이 정도의 속도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 친구는 이제 혼합 계산의 달인이 된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풀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잘못 계산한 사람 찾으라고 했어요. 유리하고 지민이가 있는데요. 먼저 유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 곱하기 8 더하기 괄호 열고 12 빼기 4 괄호 닫고 곱하기 5가 있어요. 눈에 띄는 것이 있네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 무엇이다? 두 글자. 기억. 히읗. 뭐예요?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12 빼기 4부터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12 빼기 4는 8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써보겠습니다. 6 곱하기 8 더하기 8 곱하기 5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곱셈하고 덧셈하고 곱셈이 있군요. 자, 이렇게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을 때는 무엇부터 계산한다? 곱셈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6 곱하기 8을 계산하고요. 더하기 놔두고 8 곱하기 5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6 곱하기 8은요. 48이고요. 그 다음 8 곱하기 5는요. 8 곱하기 5는 4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8 더하기 40은 자,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있죠? 바로 나오네. 눈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88이에요. 그런데 유리는 40이라고 했네요. 자, 88이 정답인데 40이라고 했으니 유리는 삑. 잘못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잘못 계산한 사람 유리인데 왜 유리는 40이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리가 푼 것을 봤더니 6 곱하기 8 더하기 12 빼기 4에서 아마도
순서대로 계산을 하던지 괄호를 먼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지민이는 바르게 계산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지민이의 식도 쭉 봤더니 무엇이 눈에 띈다? 괄호가 눈에 띈다. 무엇부터 계산한다? 괄호부터 계산한다. 자, 65 빼기 38 얼마 나왔나요? 65 빼기 38을 계산했더니 27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좋아요. 그러면 지민이는요, 19 더하기 46 빼기 27을 계산해야 돼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네요. 이럴 때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거 19 더하기 46을 계산해야겠네요. 오우, 이거 받아올림 있는데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계산했나요? 몇이 나왔어요? 65가 나왔어요. 65 빼기 27은 계산한다. 자, 38이 나옵니다. 오, 지민이는 38이라고 썼네요. 딩동댕, 알맞게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계산한 사람은 누구다? 유리이다. 자, 왜 잘못 계산했을까요? 혼합 계산이 푸는 순서에 맞게,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나왔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맞춘 사람 맞나요? 오, 많았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요, 친구들, 어려워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꼭 풀기를 선생님이 응원하면서 이 문제는 4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말고요. 친구들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5번 문제 볼까요? 이게 맞추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맞출까요? 찍어서. 더하기나 빼기를 쓰면 되는 거니까 빼기 아니야. 더하기 빼기 아니야. 빼기 더하기 아니야. 빼기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맞추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계산해서 맞춰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73 네모, 28 네모, 11은 56이에요. 이 네모 안에 더하기, 빼기를 알맞게 써 넣어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더하기, 빼기니까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우리 지금 한번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73 더하기 73 네모 28 그리고 네모까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식들을 다르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 쑥 한번 써보세요. 73 네모, 28 네모, 11은 56인데 자, 이 식하고 56하고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색칠한 부분 73 네모 더하기 28을요. 우리 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별이에요. 이 별. 자, 별이라는 수가 있고 이 별이라는 수에 11을 더하거나 뺐더니 56이 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만약에 이 빼기였다면 별이라는 수에서 11을 뺀 값이 56이었다면 별의 값은 몇이 될까요? 자, 빼기였다면 별은요, 별에서 11을 뺀 값이 56이니까 별의 값은요, 56에 11을 더한 값이 됩니다. 자, 56 더하기 11은 몇이 되나요? 67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네모 값이 빼기였다면 별은 67이 돼요. 별이 뭐라고 했죠, 우리? 73 네모 28이 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3 네모 28 이 별의 값이 67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네모에 더하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더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73하고 28을 더하면 값이 얼마 나와요? 더하기였을 때 값은요 101이 돼요. 73 더하기 28은. 그러면 67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네모에 빼기를 해볼게요. 73에서 28을 빼볼까요? 73 빼기 28은 몇이 되나요?
계산을 하면 45가 돼요. 67이 아니네요. 그럼 이 네모에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네모에 더하기가 들어가도 답이 안 되고 빼기가 들어가도 답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다. 그 말은 여기 11 앞에 네모에 빼기가 들어갔을 때 맞지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73 네모 28을 별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써줄게요. 별 네모 11은 56이라는 식에서 이 네모에 아까는 빼기를 넣었다면 이번에는요 이 네모가 더하기였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더하기였다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별에 11을 더한 값이 56이니까 별은요 56에서 11을 뺀 값이 됩니다. 56 빼기 11은 45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별은 뭐라고 했었어요? 별은요 73 네모 28이에요. 그렇다면 73 네모 28이 45가 되려면 만약에 여기가 네모가 더하기일 때는 값이 101이 돼서 45가 안 되겠죠. 자, 73 네모 28이 45가 되려면 더하기일 때는 값이 101이 돼서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빼기였다고 해봐요, 친구들. 빼기일 때는 73 빼기 28은 나온 것 같아요. 45가 되네요. 아하, 그렇다면 73과 28 사이에는 빼기가 들어가는 게 맞고 이게 맞으려면 이 11 앞에는 더하기인 것이 맞구나. 그래서 여기는 빼기, 11 앞은 더하기일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빼기 그리고 더하기가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 이거는 계산해 봤을 때 빼기고 더하기야 휙휙휙 답만 알려줄 수 있는데 요 원리를 한번 천천히 알려줘 봤어요.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할 수 있는데 친구들 아니에요. 이 방법을 익히면 이렇게 빈칸에 이 부호 생기는 문제들은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내해 주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자체로도 좋지만 다른 더 어려운 응용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예요. 꼭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빼기 더하기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좀 어려웠어요. 이제 6번 문제는 조금 쉽지는 않고 아까 5번보다는 좀 나아요, 친구들. 그래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한 값을 푸는 겁니다. 풀이 과정을 쓰려고 그랬는데 풀이 과정까지는 쓰지 않고요. 자, 답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요, 시간 2분 정도 줄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1분 만에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친구들, 여기 지금 이 계산을 하려면 42 나누기 3 곱하기 2 나누기 7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이죠. 나눗셈하고 곱셈이 섞여 있을 때는 무엇부터 계산한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42 나누기 3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42 나누기 3은 몇이 되나요? 계산했나요? 바로
14가 됩니다. 자, 이거 14 계산했어요. 그 다음 곱하기 2 나누기 7 그대로 씁니다. 자,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4 곱하기 2는요, 28이 되고요. 그리고 28 나누기 7을 하면 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풀었더니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가 어떤 수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수,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4가 더 이 수보다 커야 하니까 4보다 그렇죠. 작은 수가 들어와야겠죠. 4보다 작은 수가 들어와야지 4가 이 수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4보다 작은 수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짜잔 1, 2, 3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 2, 3 쓰면 되나요? 아니죠.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더한 값, 모두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더해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맞춘 사람 있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똑똑하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맞췄군요. 잘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식의 계산 결과가 같으려면 지금 이 빈칸 네모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어떤 기호를 넣어야 할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친구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시간을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친구들 잘 풀었나요? 자, 정답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무엇인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정답 먼저 알려줄게요. 정답은요, 곱하기입니다. 자, 맞춘 친구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는요, 친구들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으로 푸는 문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는 노동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해서 머리를 써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수학 공부를 하나요? 노동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똑똑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노동으로 푸는 방법은 뭐예요? 이 네모 안에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이 4개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 넣어서 계산해봐. 더하기를 넣은 다음에 하나하나 계산하고,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그 다음 빼기를 넣어서 또 하나하나 계산하고, 아우 이것도 아니네. 나누기를 넣어서 계산해서 이것도 아니네. 곱하기를 넣어서 계산해서, 아우 이게 겨우 나왔네. 이게 정답이야. 근데 정말 맞나? 한 번 더 검산하고 하면서 시간과 노동력과 고생을 엄청 하면서 푸는 방법이 있죠. 자, 정 안 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힘들어. 문제 하나 풀고 나면 막 머리도 아프고 진땀도 삐질삐질 나고 너무 힘들어. 자, 우리 생각하면서 푸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봤더니 이 식하고요. 이 식하고 어때요? 같대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먼저 한번 첫 번째 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동 사라지고요. 자, 우리는 생각과 머리로 풉니다. 먼저 첫 번째 72 나누기 4 곱하기 6. 우와! 괄호를 발견했다. 괄호를 풉니다. 4, 6에 24니까요. 72 나누기 24는 몇이 되나요?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3이에요. 답이 3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두 번째 식은요, 다른 색깔로 해줘야지. 96
나누기 괄호 열고 8 네모 2 나누기 2. 자, 이 식의 값이 뭐래요? 3이라고 우리 구했잖아요.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기호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친구들 잘 봐요. 여기 이 통째로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별을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 별이 그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별 나누기 2는요, 3이에요. 그러면 봐요. 어떤 수를 두 개로 나눴더니 3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수는 뭐가 될까요? 그 어떤 수 별은요. 3에 2를 곱한 수 3 곱하기 2가 돼서요. 6이 됩니다. 그러면 별은 6인 거예요. 자, 별이 6이 됐으니까 96 나누기 괄호 열고 8 네모 2 이 수의 값이 뭐라고요? 6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또 이번에는 모르는 네모가 들어간 수 8 네모 2 이 괄호 안에 이 수를요. 이번에는요. 하트로 바꿔볼게요. 자, 짜잔. 무슨 색깔로 할까요? 하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요. 96 나누기 하트는 6이 됐어요. 어떤 수를 하트로 나눴더니 몫이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하트는 어떻게 구하나요? 하트는요. 96을 6으로 나눈 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트의 값은 얼마다? 96 나누기 6이 돼서 16이 됩니다. 8 네모 2의 값이 16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8 네모 2가 16이에요.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8 더하기 2, 8 빼기 2, 8 곱하기 2, 8 나누기 2 중에 16이 되는 수는 8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 네모에 들어갈 답은 곱하기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넣어서 힘들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모르는 전체 덩어리를 별, 하트, 다이아몬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기 쉬운, 편하게 그리기 쉬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서 하나하나 간결하게 짧아지도록 식을 정리해서 푸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 곱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8번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이 식을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 이 부등호에 맞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고요. 그 수 중에서 짝수인 수를 골라서 그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만 한번 짚어서 읽어주기만 해도 아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자, 순서가 딱딱딱딱 잡혀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몇 분 주냐고요? 3분 주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42 나누기 3 곱하기 2 나누기 4예요.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있는 혼합 계산이죠. 자,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있을 때는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뭐게요? 42 나누기 3이 됩니다. 42 나누기 3은요. 14가 돼요. 14죠. 14 곱하기 2 나누기 4입니다. 자, 그 다음 계산해야 될 거 14 곱하기 2를 계산해야 되죠. 14 곱하기 2는요. 28이에요. 28 나누기 4가 됩니다. 자, 28 나누기 4는 계산을 하면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하면요. 정답은 몇이 나온다? 7이 나옵니다. 그러면 7이 어떤 수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어떤 수일까요? 바로 7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겠죠. 자, 7보다 작은 수 무엇이 있나요? 1, 2, 3, 4, 5, 6이 있네요. 자, 1, 2, 3, 4, 5, 6. 그런데, 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1, 2, 3, 4, 5, 6을 구했는데요. 그 중에서 짝수인 수를 찾으래요. 짝수인 수 찾아볼까요? 어떤 수 있나요? 2, 4, 6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짝수인 수의 합을 구하래요. 모두 다 더하래요. 자, 그럼 더해볼까요? 2 더하기 4 더하기 6은 바로 1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입니다. 잘 맞췄나요? 여기 어려운 거는 다 맞췄다가 마지막에 이 짝수인 수만 찾아서 2, 4, 6이라고 답을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짝수가 아니라 짝수의 합이다. 다 풀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똑똑한 친구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9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9번 문제, 빠밤. 9번 문제는요, 어렵지는 않은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슨 자장면 배달도 아니고, 신속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빠듯하게 줘볼게요. 자, 2분 줄게요.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었나요? 그러면 우리 이번 9번 문제 풀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함께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어우, 이런 색깔이 나왔네. 선생님은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48 빼기 14 빼기 12예요. 빼기네요.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48 빼기 14는 34. 34 빼기 12는 몇이 나오나요?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22. 그 다음 48 빼기 괄호 열고 14 빼기 12를 계산하려고 해요. 무엇부터 계산해야 되나요? 괄호요, 괄호요. 맞아요. 괄호부터 계산합니다. 14 빼기 12는요. 2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48 빼기 2가 됩니다. 자, 48 빼기 2는요. 46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이 식의 값은요. 46입니다. 22하고 46을 비교했을 때 46이 크기 때문에 정답은 46 이렇게 크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12 곱하기 48 나누기 8이네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어요. 순서대로 계산해야겠죠? 12 곱하기 48. 오우, 숫자 큽니다. 몇 나왔나요? 576이 나왔습니다. 맞았나요? 576 나누기 8이에요. 아이고, 숫자 큽니다. 자, 576 나누기 8 몇 나왔나요, 친구들? 짜잔! 72 나왔나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은 7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12 곱하기 괄호 열고 나누기 괄호 열고 48 나누기 8 괄호 닫고. 자, 이 식은요.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해야겠죠. 48 나누기 8은 몇이 되나요? 6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6. 12 곱하기 6은 몇이게요? 72입니다. 어머, 선생님, 여기도 72가 되네요. 맞아요. 여기도 72. 그리고 여기도 72, 둘 다 72로 같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부등호하고 같다, 등호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다 맞췄나요? 오, 다 맞춘 친구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수학
적인 그런 기본 실력이 탄탄한 친구입니다. 수학 실력이 탄탄한 우리 친구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수학 실력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아주 폭폭폭폭 더 오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식을 보고요. 이제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제시하는 원하는 답들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답을 써보면 됩니다. 문제가 좀 긴 것 같아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 선생님이 2분 줄게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봐봐요, 친구들. 문제 풀어보고서 어이씨, 이거 안 어려운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했죠? 아, 문제를 보자마자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계산을 해서요. 이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나 등호와 같은 기호를 써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52 빼기 21 빼기 15는요. 빼기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52 빼기 21은요. 31이 되고요. 31 빼기 15를 계산하면 16이 됩니다. 자, 여기 값은 16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식을 볼까요? 자, 두 번째 식을 봤더니 무엇이 보여요? 빼기가 있어서 순서대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괄호가 보이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요.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21 빼기 15를 계산하면요. 6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52 빼기 6은 몇이 되나요? 46이 되죠. 자, 46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16하고 46 중에 46이 더 크죠.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52, 21, 15, 52, 21, 15 빼기 식이 다 똑같은데 왜 값이 달라졌나요? 왜 결과가 달라졌죠? 이 두 식을 보면은 수랑 기호는 똑같은데 뭐가 하나 차이가 났어요. 어떤 거 차이? 바로 괄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값이,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 왼쪽의 식은요. 쓸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왼쪽의 식은 어떻게 풀었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였고 그 다음 오른쪽은 이 식이죠. 오른쪽의 식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로 괄호. 그렇죠? 괄호 안의 식을 먼저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 쓸 때요. 꼭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채점한다고 하는 생각에 초등학생들 꼭 공손하게 뭐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습니다로 자세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뭐 했기 때문이다 또는 뭐뭐 하였기 때문 이렇게 짧게 해도 좋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요? 어우, 수학의 고수군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쓸 때 꼭 뭐뭐입니다. 저는 뭐뭐 초등학교 5학년 2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그 입니다체로 쓰면 안 좋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써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지 중요한 내용들, 숫자나 기호, 그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래서 10번 문제 함께 풀었고요. 이번에는 떠던 1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1번 문제 계산을 해서 결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호나 등호를 이제 쓰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선생님이요. 아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1분을 더 추가해서 3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친구들 11번 문제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식을 볼게요. 더하기랑 빼기랑 있으니까 순서대로 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6 더하기 46을 계산하면요. 62가 됩니다. 62에서 21을 빼보면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41이 되죠. 41. 그 다음 12 곱하기 괄호 열고 51 나누기 17 괄호 닫고예요. 괄호가 나왔기 때문에 괄호 먼저 계산합니다. 51 나누기 17은 몇이 되나요? 51 나누기 17은요. 3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3은 자, 이것도 우리 머리로 풀 수 있어요. 12 곱하기 3은 36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은 36이 됩니다. 41과 36 중에 41이 더 크지요. 자, 정답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2번 볼게요. 48 곱하기 6 나누기 9예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같이 있네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48 곱하기 6. 어우, 숫자 컸어요. 우리 친구들 몇 나왔나요? 48 곱하기 6은요. 288이 나왔어요. 288 나누기 9를 했더니 역시 숫자가 크네요. 몇이 나왔나요? 288 나누기 9는 짜잔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2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56 빼기 괄호 열고 42 빼기 18 괄호 닫고 자, 괄호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계산합니다. 42 빼기 18은요. 24가 됩니다. 그래서 56 빼기 24는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왔나요? 바로 32가 되죠. 으악. 어때요? 여기도 32, 여기도 32. 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32가 나왔기 때문에 같다는 표시에 등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와! 자,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더 크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화면 가득. 자, 잘 보여요, 친구들? 오, 좋아요. 잘 보이군요. 자, 다음 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식의 값을 구한 다음에 어떤 것이 더 큰지, 어떤 것이 더 작은지 또는 둘의 크기가 같은지를 비교해 보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정리해 보는 문제입니다. 똑똑이들, 맞아요. 아까 앞서서 비슷한 문제,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형 쓸 때 뭐뭐입니다. 막 길게 쓰지 말라고 중요한 내용을 갖추려서 쓰라는 조언을 해 주었었죠. 그렇다면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3분 시간 주겠습니다. (352) 나누기 8 곱하기 11 계산해 볼게요.
여기 나누기랑 곱하기랑 있으니까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352 곱하기 8 계산했더니 우리 친구들 얼마가 나왔나요? 오, 44 나왔다고 말한 친구 바로 있네요. 44 맞아요. 곱하기 11. 자, 44 곱하기 11은요. 계산하면 몇 나왔나요? 맞아요. 484입니다. 그 다음 352 나누기 괄호 열고 8 곱하기 11 괄호 닫고. 자, 이 식은요 괄호부터 계산해야겠죠. 8 곱하기 11은 자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있다. 8 곱하기 11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몇인가요? 88입니다. 그러면 352 나누기 88은 얼마가 됐나요? 4 나왔나요? 맞아요. 그러면 484하고 4 중에 당연히 484가 더 크겠죠. 보면 352 나누기 8 곱하기 11 여기도 352 나누기 8 곱하기 11인데 자 값이 달라졌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4인 곳에만 있는 것이 있죠. 무엇? 괄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의 식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나요? 이렇게 써볼게요. 왼쪽의 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괄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어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였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의 식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괄호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식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괄호 안의 식을 먼저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까닭을 쓰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힘들다.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오른쪽의 식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먼저 계산해서 계산 결과가 달라졌다. 그래서 두 식 사이에 괄호가 있어서 결과가 차이가 났다는 것을 글로 쓰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짜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오늘 13번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다음 그림은 우리 동네 지도입니다. 마트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방법을 살펴보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풀어볼까요? 1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요? 마트에서 우체국까지 간대요. 자, 그려볼게요. 여기 마트. 요거 계란 같은데? 달걀? 계란 같고, 이건 뭔가? 치즈인가? 치즈 같아요. 치즈, 우유, 막.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거, 쓸데기 없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력이 흐트러뜨려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에 막, 집착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래서 수학과 점점 멀어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마트다. 이 위치가 중요하죠. 마트에서부터 어디까지? 우체국. 우와, 우체국 빨간색 이런 거 집중하지 말라고요. 집중하면 안 돼요. 자, 마트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지금 문제는요. 마트에서 출발해서 우체국에 다녀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우, 어려운데 여기 힌트를 줬어요. 힌트가 뭐게요? 힌트는 뭔가 내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름길? 그 정도로죠. 자, 어떤 힌트가 있나요? 길을 친절하게 표시해줬어. 자, 볼게요. 마트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방법. 선생님 이 색깔로 해볼게요. 자, 요렇게. 놀이터를 거쳐서 그 다음 이렇게 우체국으로 간다. 한 번.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마트에서 우체국으로 가는 방법 한 번에 간다.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도 있어. 어떻게? 마트에서 어디 거쳐서? 경원에 이거 십자가 아니야? 이거 더하기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 그림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어디를 거쳐서? 마트에서 병원을 거쳐서 어디로? 우체국으로 간다. 세 번째 방법. 너무 친절하네. 그냥 문제를 물어봐 놓고 자신이 길로 다 표시를 해줬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맞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문제는 2번입니다. 우체국에 다녀오는 최장거리에서, 자, 어려운 말이 좀 나왔어요. 최장거리에서 최단거리의 차를 식으로 나타내고 구하시오. 장은 뭐게요? 장은 한자예요. 길장. 장은 길다는 뜻이에요. 최단은 뭐예요? 단은 짧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장거리는 가장 긴 거리, 그리고 최단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몸이 긴 사람, 키가 긴 사람을 장신이라고 하고, 몸이 짧은 사람을 단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을 장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가장 긴 거리와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뭘 구해라? 차를 구해라. 그 길이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긴 거리하고 가장 짧은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방법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1번은요, 놀이터에 거쳤다 가는 길, 140m 가고 190m 가네요. 그래서 140 더하기 190이에요. 자, 2번은요, 한 번에 쭉 가네요. 230이에요. 자, 3번은요, 110만큼 갔다가 180만큼 또 가요. 그래서 110 더하기 180이에요. 자, 값을 계산해 볼까요? 1번 방법 140 더하기 190. 2번 방법 그대로 가는 거 230. 3번 방법 여기 병원에 거쳤다가 110 더하기 180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긴 거리 찾고 가장 짧은 거리 찾아서 차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140 더하기 190 우리 암산으로 할 수 있다. 140 더하기 190 구했나요? 따단 정답은 몇인가요, 친구들? 헷갈려요? 쉬운데. 자, 선생님 지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140에서 190. 왜냐면은 너무 빠르다고 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320인가요? 아니에요. 330이죠. 그리고 230은 그대로 나왔고요. 자, 110 더하기 180. 우리 이거 진짜 머리로 계산할 수 있다. 110 더하기 180. 이건 진짜 바로 나온다, 5학년들. 110 더하기 180. 어유, 그렇죠. 정답은 290이에요. 선생님 좀 전에 불쌍한 표정 지었죠. 설마 이것을 틀렸을까 싶어서. 자, 그렇다면 볼게요. 330m, 230m, 290m 중에 가장 긴 거리는 뭔가요? 330이고요. 가장 짧은 것은 230이죠.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게요. 가장 긴 거리에서 가장 짧은 거리 빼면 되죠. 330 빼기 230. 진짜 이거 암산으로 할 수 있다, 이거. 330 빼기 230. 이렇게 시간을 끄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라고요? 90? 80? 110? 아니야. 오! 맞아요. 100이에요, 100.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식으로 나타내고 구하시라고 했으니 330 빼기 230은 100m.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정리할게요. 330 빼기 230은 100m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즐겁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좀 문제를 풀고 1단원의 조금 더 어려운 심화 응용 문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5학년 친구들 이제 안내를 해줄 테니까요. 이 채널 밑에 그 시간표를 잘 보고요. 아, 나는 토요일날 몇 시에 와야겠구나. 시간이 조금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메모를 해두었다가 그 시간에 알람 막 띠롱띠롱띠롱 공부할 시간입니다. 띠롱띠롱띠롱 누리 선생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꼭꼭꼭 기억해뒀다가 와야 돼요. 약속.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또 공부를 하다가 속도가 좀 너무 빠르거나 어렵거나 또는 너무 쉬워요. 저는 눈만 보고 다 푸는데 너무 쉬워요. 뭐 이런 의견이 있다면 꼭 이렇게 글을 남겨주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꼭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무슨 요일? 토요일은 안 변해요. 토요일 날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